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세계 최고의 살인률을 자랑하는 온두라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구가 1000만 정도 되는 온두라스는 니카라과 다음으로 중앙아메리카에서 가장 넓고 큰 영토를 가진 나라입니다. 한국보다는 조금 크죠. 오랜 기간 스페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공용어는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인구의 80%는 기독교를 믿고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아열대 기후의 나라이죠. 커피와 바나나가 수출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가난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만 살펴보면 온두라스는 흔한 저개발국 같지만 단순히 가난하기만 한 나라는 아닙니다. 인구수 대비 살인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앙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불안정하고 가난한 나라, 언론인은 살기 위험한 나라, 트럼프가 싫어하는 카라반의 나라, 이 모든 게 온두라스를 칭하는 수식어이죠. 범죄율이 높은 국가들이 집중되어 있는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온두라스는 선두를 달리는 국가입니다. 온두라스는 여러 언론과 논문에서 폭력과 조직 범죄와 관련된 주요 사례로 자주 언급되고 나는데 2018년 트럼프 정부 시절 미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카라반 문제의 주인공도 온두라스입니다. 카라반은 원래 낙타나 말 등의 짐을 싣고 떼지어 다니면서 특산물을 팔고 사는 상인 집단을 뜻하는데 현대에는 미국으로 향하는 대규모 이주 행렬을 뜻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죠. 도대체 온두라스는 어떤 나라에게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서 멕시코 국경을 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자국을 탈출하게 만드는 걸까요? 온두라스의 역사는 16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502년 콜럼버스가 당시 마야족 등의 원주민이 거주하던 온두라스에 도착하면서 역사가 시작되었죠. 1524년 스페인이 본격적으로 식민지 개척을 시작했을 때 온두라스는 약 300년 동안 스페인의 식민지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온두라스는 스페인어를 쓰게 되었죠. 1821년이 되어서야 온두라스는 독립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중앙아메리카 연합에 합류하여 멕시코 제국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완벽한 독립은 아니었죠. 1838년 중앙아메리카 연합이 붕괴되면서부터 진정한 의미의 독립을 합니다. 이 말은 정치와 산업이 급격하게 발전하기 시작한 근대까지도 독자적으로 국가를 운영해본 경험이 없다는 말이죠. 이런 나라들은 흔히 내전과 쿠데타 그리고 주변 국가의 영향을 과도하게 받기 마련입니다. 온두라스도 마찬가지였죠. 이 무렵 과일 재배지를 찾던 미국 기업이 온두라스에 회사를 설립하면서 온두라스의 모든 경제는 미국, 정확히는 미국 기업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온두라스의 경제는 미국의 과일 기업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수준까지 가버렸고 바나나 공화국으로 불리게 되었죠. 진짜 바나나를 팔아서 바나나 공화국이라고 부른 것은 아니고 바나나와 같이 한정된 2차 상품의 수출에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외국 자본에 제어받으며 부패한 독재자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국가를 뜻하는 말이 바나나 공화국입니다. 미국 기업의 영향력, 부정부패와 혼란한 정치, 온두라스는 말 그대로 개판이 되었죠. 20세기에는 150번이 넘는 반란과 18회의 정권 교체가 이어졌을 정도입니다. 1963년부터는 군사정부의 통치를 받기 시작했죠. 이때 유명한 사건 하나가 발생하는데 바로 축구 전쟁입니다. 축구 전쟁이란 1969년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 사이에 벌어진 전쟁인데 말 그대로 1970년 월드컵 경기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죠. 당연히 다른 이유도 많았지만 전쟁이 터지게 된 기폭제는 월드컵 예선 때문이었습니다. 축구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자세히 해보도록 하고 결과적으로 축구 전쟁은 온두라스에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온두라스도 엘살바도르도 경제가 엉망이 되었죠. 이 시기부터 온두라스뿐만 아니라 중남미 국가들은 하나같이 내전과 쿠데타 같은 혼란한 상황이 가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전부터 그랬지만 좀 과하게 심해지기 시작했죠. 특히 온두라스는 불법 약부터 무기와 밀수품 등 온갖 불법적인 물품의 이동을 위한 통로가 되었죠. 온두라스 출신의 밀매업자 후안 라몬 마타 바예스테로스는 온두라스를 서방구 최대의 불법 약 밀매 경유지로 만든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1980년대 중반 마타 바예스테로스는 온두라스 군과 정치 엘리트들, 멕시코 정부까지 네트워크를 구성하면서 온두라스는 음지 세계에서 가장 핫한 곳이 되었죠. 온두라스 군과 정치 엘리트까지 밀매에 엮여 있었다는 말은 곧 나라의 부정부패가 판을 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온두라스는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까운 나라가 되면서 법치는 힘을 잃기 시작했고 온두라스 전체의 폭력이 확산되었죠. 1990년대 중반에는 미국의 이민정책의 기조 변화로 인해 과거 미국으로 이주해갔던 중앙아메리카 이민자들이 대거 본국으로 송환되면서 중앙아메리카 삼각지대 국가들, 즉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의 범죄 조직의 확산이 본격화되었죠. 본국으로 돌아온 이주민들 중에는 미국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들은 미국에서 습득한 범죄 조직 문화를 온두라스에 함께 들여왔습니다. 그 결과 2000년대 초반 온두라스의 범죄 조직은 더 커졌죠. 그래도 이때까지는 다른 막장국가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적어도 1위는 아니었다는 말이죠. 온두라스의 범죄는 2002년부터 가속화되었습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리카르도 마두로 정부는 범죄 조직을 소탕하겠다며 강경책을 실행했는데 실제로 2004년에 범죄율이 감소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범죄 조직은 아무리 치안이
좋은 국가라고 해도 존재하는 단체이죠. 만약 정말 소탕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처럼 전부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었다면 모를까. 온두라스의 범죄 조직은 이미 사회 아래에서부터 고위층에 이르기까지 네트워크를 구축한 상태였습니다. 어설픈 강경책으로 인해 온두라스의 범죄 조직들은 재정비를 하고 더욱 교묘해졌죠. 범죄 조직들은 더욱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했고 조직력과 무기도 강화했습니다. 경찰은 뭐하냐고요? 당연히 개판입니다. 특히 온두라스의 경찰은 다른 나라와는 사뭇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죠. 1888년에 온두라스 국립경찰이 처음 창설되었지만 1950년대 군부시대가 도래하며 1959년에 폐지되었다가 1993년에 다시 생겨났거든요. 여느 막장 국가의 경찰들과 같이 부정부패로 얼룩져 있고 사명감도 없고 돈도 얼마 안 주는 경찰 일을 하면서 판을 치는 범죄자들을 목숨 걸고 잡을 경찰은 없습니다. 거기다 금방 말했던 2004년 범죄 조직을 소탕한다는 명분하에 경찰에게 말도 안 되는 재량권을 주면서 경찰들은 목숨 걸고 범죄자를 잡기보다는 일반 시민들을 괴롭히고 협박해 돈을 뜯어냈죠. 2009년이 되어서는 대통령을 축출하는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안 그래도 잘 안 돌아가던 국가 시스템은 아예 멈추어 버립니다. 결국 불법 조직들은 마치 자신들이 국가의 주축인 것 마냥 활개치고 다니기 시작했죠. 가장 큰 문제는 별 시덥지 않은 명분으로 일으킨 쿠데타를 정치와 경제 엘리트들이 용인했다는 것이었죠. 쿠데타의 여파는 저널리스트와 인권운동가들을 포함한 사회운동가들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결국 최소한의 양심과 최소한의 도덕까지 모두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진다는 것은 공권력이 힘을 잃는 것과도 같죠. 그렇게 온두라스는 진짜 지옥이 되었습니다. 과시치사를 제외한 고의살인만 집계한 살인 범죄율에서 높다가 아니라 1등 아니면 2등을 달리고 특히 온두라스의 산페드로 술라라는 도시는 2011년 기준 세계 1위의 살인 범죄율을 기록한 도시가 되었죠. 얼마 전에 다룬 카라카스 영상 기억나시나요? 카라카스의 살인율이 줄어든 이유는 강도짓을 해도 딱히 돈이 안 되어서이죠. 하지만 온두라스와 산페드로 술라는 빈부격차도 심하고 불법약으로 돈을 번 사람도 많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살인이 일어납니다. 치안이 안 좋은 다른 나라나 도시들은 총으로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느낌이라면 여기는 그냥 죽여버리고 털어가는 느낌이죠. 온두라스의 범죄자들은 진짜 두려울 게 없습니다. 상대 조직에 걸려서 죽는 게 아니라면 적어도 경찰은 한 통속 아니면 자신들에게 간섭하지 못하고 만약 검거되어서 교도소에 간다 해도 문제가 없죠. 온두라스의 교도소는 간수들이 아니라 수감자들이 운영하거든요. 간수들은 수감자들의 생활에 전혀 터치를 하지 못합니다. 만약 기자들이 와서 촬영 협조를 요청해도 간수들이 아니라 교도소 안에서 범죄자들이 자체적인 선거를 통해서 선출한 범죄자 대표 그러니까 두목급과 협상을 해서 촬영을 하죠. 그래도 최근에는 모든 안 좋은 통계에서 1위를 달리던 시절보다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2012년 경찰이 무고한 두 청년을 총으로 죽이고 유기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 두 청년이 고위층의 자녀인 게 밝혀지면서 경찰이 대대적으로 개혁되었거든요. 물론 예전보다 비교적 개선되었을 뿐 온두라스는 여전히 심각한 치안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온두라스에서 도망쳐 미국으로 향하는 고난의 길 카라반을 택하고 있는 것이죠. 세계 최고의 살인율을 자랑하는 온두라스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